요즘 TV나 광고에서 소금물 다이어트, 전해질 음료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아침마다 비싼 이온 음료를 사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그 어떤 제품보다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우리 집은 미지근한 물 200ml의 소금 한 꼬집 이 한 잔으로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규입니다. 25년 동안 체내 전해질 균형과 노화 수분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만 일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 루틴을 직접 실험하고 개선해 왔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만성 붓기, 아내 오후만 되면 찾아오는 피로감, 그리고 제 자신의 속쓰림까지 모두 이 한 잔으로 달라졌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3주가 지나자 온 가족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몸이 가벼워졌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전해질 음료들 보면 설탕도 들어있고 각종 첨가물도 많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죠. 하루에 한 병씩만 마셔도 한 달이면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천일염과 물만 있으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광고에 속지 않고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으로 아침 소금물을 실천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진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너무 연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 적정선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몸이 진짜 좋아지는 방향,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 연구실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도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이 생생한 변화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의지를 보여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늘 입이 바짝 마르고 다리가 잘 붓는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기도 힘들어 하셨죠. 물은 하루 2리터나 마시는데도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만 자주 가실 뿐이었어요. 저는 평소 연구하던 수분 대사 원리를 우리 가족에게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건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딱 한 가지만 바꾼 겁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짠 물을 마신다는 게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연구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설득했죠. 첫날은 솔직히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다리 붓기가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굴도 한결 맑아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시더니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전에는 물을 많이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계속 목이 말랐는데 이제는 적당히 마셔도 몸이 촉촉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반응한다는 걸요. 그 후로 아내도 같은 습관을 시작했어요. 아내는 오후만 되면 찾아오는 피로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후 3시가 돼도 멀쩡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커피를 한두 잔 더 마셔야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만성적인 속쓰림이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식사를 거르면 명치가 쓰리고 불편했는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체내 수분 균형이 맞춰지니까 위산 분비도 안정된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정말 복잡하지 않아요. 단지 물과 소금의 순서를 바꾸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이 채널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습관이 혈당 관리는 물론이고 염증 완화, 심지어 변비까지 해결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이제 그 원리를 하나씩 과학적으로 짚어볼게요. 왜 소금물이 우리 몸속 순환을 되살리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소금물의 효과는 크게 5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수분 흡수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열심히 드시는데 정작 몸은 계속 말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만 마시면 대부분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단순히 물만으로는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요.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0.9% 농도의 염분 용액은 일반 물보다 수분 흡수율을 2배 이상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병원에서 쓰는 링거액과 같은 농도입니다. 우리 혈액의 염분 농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세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하영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물만 계속 드셨을 때는 입이 늘 바짝 말랐대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30분만 지나면 다시 목이 말랐다고 하셨어요. 어지럼증도 자주 있었고요. 그런데 소금물로 바꾸고 난 뒤부터는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됐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4주 정도 지나니까 아예 몸이 달라진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의 소금을 한 꼬집 넣으세요. 대략 손가락 2개로. 집은 양이면 적당해요. 그리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겁니다.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짠맛이 불쾌할 정도로 느껴진다면 농도가 너무 높은 겁니다. 거의 맹물처럼 느껴지되 아주 살짝 짠 느낌이 드는 정도가 딱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아침 첫 물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찬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뜨거운 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해서 흡수가 빠르거든요. 다음으로 혈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금물이 혈액 내 수분을 보충하면 인슐린이 당을 세포로 옮기기가 훨씬 쉬워져요. 혈액이 진득진득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그래야 인슐린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일본 가나자와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정량의 염분 보충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는 게 확인됐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진다는 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더 잘 된다는 뜻입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69세 정성우님은 공복 혈당이 늘 110에서 120 사이였어요. 약을 먹기는 싫고 운동만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셨죠. 제가 소금물 한 잔을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했는데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10 이상 낮아진 겁니다.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 변화가 있습니다. 실천은 이렇게 하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사 직전에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30분 정도 여유를 두면 소금물이 흡수되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다만 혈당약을 이미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하셔야 해요. 약과 병행할 때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침 혈당 때문에 고민이신 분 계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뱃살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시죠.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는데 배만 볼록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우리 몸에 남는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확 줄어들어요. 특히 복부 지방은 내장 지방이라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뱃살도 줄어드는 거죠.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체내 수분 부족이 복부 지방 축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대사가 느려지고 대사가 느려지면 칼로리 소모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에 지방이 쌓이는 거죠. 66세 이정자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식단 조절도 철저하게 하시고 하루에 만보 걷기도 실천하셨는데 뱃살이 도통 빠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체중은 줄어도 허리둘레는 그대로였대요.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고 2개월쯤 지나니까 허리둘레가 3cm나 줄었습니다. 바지 사이즈가 한 치수 작아진 거예요. 본인이 제일 놀라. 아침 소금물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소금물 마시고 10분 정도 간단한 전신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더 활발해지고 대사도 빨라져요. 다만 소금물만으로 체중 감량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수면, 식단, 활동량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는데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혹시 수분 부족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만성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염증 완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뻣뻣하고 손가락 관절도 불편하고요. 이게 다 염증 때문입니다. 만성 염증이 몸 곳곳에 쌓여 있는 거예요. 수분이 충분하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염증 물질이 배출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혈액이 진득하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여요. 그런데 수분이 충분하면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염증 물질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체내 탈수 상태가 염증 수치를 30% 이상 높인다는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면 염증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70세 박영수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요.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별 효과가 없었대요. 그런데 소금물을 2주 정도 드셨을 때부터 통증 강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계단도 천천히 오르실 수 있게 됐고요. 염증이 빠지니까 관절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진 겁니다.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꾸준히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 공복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 한 번 더 마시면 좋습니다. 다만 염증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과 소금물 섭취 시간을 30분 이상 띄우세요. 약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요즘 몸 여기저기 뻣뻣하고 붓는 느낌 자주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잘 안 펴지거나 발목이 뻐근한가요? 그렇다면 만성 염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소금물 한 잔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변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부분이 시니어분들한테는 가장 절실한 문제일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소금물이 장내 수분 함량을 높여서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대장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배변할 때 힘을 많이 줘야 하고 치질도 생기기 쉽죠? 소금물을 마시면 장까지 수분이 전달돼서 변이 적당한 무르기를 유지합니다. 국내 소화기약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분 섭취량이 하루 500ml 늘어날 때마다 배변 횟수가 평균 1.2회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보시던 분이 하루 한 번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아내인 60세 이정민님은 평생을 변비로 고생했어요.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았고 심할 땐 이틀, 사흘씩 못 보기도 했습니다. 병원도 여러 곳 다녀봤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런데 소금물을 2주 정도 마시고 나서부터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을 합니다. 아내가 제일 기뻐하는 변화예요. 아침에 공복 소금물 한 잔, 그리고 밤에는 미지근한 맹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 2번의 타이밍이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위염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농도를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위가 예민한 상태에서 갑자기 소금물을 마시면 불편할 수 있어요. 배변 때문에 하루가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화장실 가는 게 두렵고 매일 아침이 불안하시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소금물 한 잔으로요. 이렇게 몸속 순환이 제대로 살아나면
생활 전반의 활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으며 저녁까지 컨디션이 유지돼요. 이제 일상 속에서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볼게요. 소금물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디테일을 신경 써야 합니다. 단순히 물에 소금 넣어 마시는 게 아니라 타이밍, 온도, 소금 종류, 보조 재료까지 전부 중요해요. 먼저 타이밍부터 정확히 짚어볼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계속 잃어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신 상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가장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때 소금물을 마시면 세포가 정말 빠르게 수분을 흡수해요.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식사 직전에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30분 정도 여유를 두면 소금물이 흡수되고 위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소화도 훨씬 편해요. 오후 3시쯤 한 번 더 마시면 좋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후 시간대는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커피나 단 음료 대신 소금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카페인이나 설탕 없이도 컨디션이 살아나는 거죠.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찬 물은 절대 안 돼요.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체온을 떨어뜨려서 대사를 느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뜨거운 물도 좋지 않아요.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가 딱 좋습니다. 대략 36도에서 40도 사이면 적당해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요. 여름에는 실온 정도로만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물은 피하세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좋아요. 찬 기운이 몸에 들어오면 오히려 순환이 방해받습니다. 소금 선택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정제염은 피하세요. 정제 과정에서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고 나트륨만 남거든요.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바닷물을 그대로 말려서 만든 거라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요. 이 미네랄들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84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다만 가격이 좀 비싸니까 부담스러우시면 국내산 천일염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정제되지 않은 자연소금을 쓰는 거예요. 보조 재료를 추가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어요.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비타민C도 보충되고 맛도 상큼해집니다. 아침 입맛이 없으실 때 특히 좋아요. 생강즙도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거든요. 겨울철에 추천드려요. 사과 식초를 티스푼 하나 정도 넣으면 혈당 안정 효과가 더 강화됩니다. 사과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한테 좋아요. 다만 식초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위가 약하신 분은 조금씩 시작하세요.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압을 재고 계신다면 아침 혈압을 기록하세요. 붓기 정도도 체크하고요. 특히 발목이나 손가락, 붓기를 유심히 보세요. 피로감은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변비는 배변 횟수와 편안함 정도를 적으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컨디션도 간단하게 메모해 두세요. 이렇게 일주일, 2주일 기록하다 보면 확실히 변화가 보입니다. 숫자로 확인하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계속 실천할 힘이 생겨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가족이랑 같이 하세요. 서로 체크해주고 응원하면 훨씬 쉬워요. 여기서 주의사항 몇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시작 전에 꼭 혈압을 체크하세요. 염분 섭취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이 약하면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돼서 몸에 쌓일 수 있어요. 간 질환이 있으신 분, 임산부,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뇨제는 수분과 염분, 배출을 조절하는 약이라서 소금물과 함께 먹으면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아주 연한 농도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물 200ml에 소금을 손가락 끝으로 아주 조금만 집어서 넣으세요. 거의 안 짜게요. 이 정도로 일주일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붓기가 더 심해진다거나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하는 이상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면 농도를 조금씩 올려보세요. 손가락 2개로 짚는 정도까지 서서히 늘려가면 됩니다. 급하게 진하게 만들면 몸이 놀랄 수 있어요. 천천히 적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중간에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농도를 다시 낮추세요. 붓기가 심해진다거나 속이 메스껍다거나 하면 일단 멈추는 겁니다. 우리 몸은 다 다르니까 내 몸에 맞는 적정 농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아침물 조금만 바꾸면 어떨까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양인데 소금 한 꼬집만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아요. 결심만 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2리터, 3리터 물을 마신다고 자랑하시는데 정작 몸은 여전히 말라 있어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인 거죠. 잘못된 상식은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는 거였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이고 붓기를 유발한다고 해서 무작정 저염식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확한 양의 천연 소금은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수분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무작정 저염식만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지고 저혈압으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무기력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근육 경련도 자주 일어나고요. 우리 몸은 적정량의 나트륨이 필요해요.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적정 농도의 소금물을 타이밍에 맞춰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수분이 세포로 제대로 흡수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부종이 빠지고 얼굴도 맑아져요.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고 활력이 넘칩니다. 오후 3시쯤 찾아오던 졸음이 사라져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급격한 배고픔도 줄어듭니다. 뱃살이 서서히 줄고 허리둘레가 작아져요. 염증이 빠지면서 여기저기 쑤시던 통증도 완화됩니다. 무릎이 편해지고 손가락도 부드럽게 펴져요. 아침에 손이 굳지 않아요. 장이 편안해지면서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게 됩니다.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개운해요.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만성 탈수 상태가 유지되면서 피로가 쌓입니다. 혈액이 진득해지고 혈전 위험도 높아져요. 대사가 느려지면서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뀝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관절염, 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변비가 심해지고 치질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모든 차이가 아침 소금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25년간 연구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건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거창한 건강법보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이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면서 몸의 변화를 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붓기, 피로감, 컨디션, 배변 상태, 뭐든 좋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첫날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틀째도 별 차이 못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3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면 확실히 체감하실 거예요. 2주가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챌 겁니다. 얼굴이 맑아졌다, 표정이 밝아졌다,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고 말해줄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붓기나 피로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고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소금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이 채널은 계속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